안녕하세요. 정부가 또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10월 15일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죠.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규모 부동산 규제 패키지입니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선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보다 강하다 라는 비판부터 이제야 제대로 된 규제가 나왔다 라는 평가까지.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까지, 대출 및 세제 강화, 갭투자 증여를 통한 편법 거래 차단, 불법 부동산 행위 전담 감독기구 신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장 안정화라고 설명했지만 투자자들은 투기 차단이 아니라 시장 봉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을 넘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진짜 이건 선을 넘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 일부만 예상했는데 서울 전역이라니 너무 과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증여취득세가 급등하고 거래가 막히며 시장 전체가 얼어붙는다는 거죠. 오히려 고가주택은 더 안전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정책이 아이러니하게 부의 쏠림을 더 키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고요한 폭풍처럼 거래는 멈췄지만 언젠가 한순간에 폭발할지도 모른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을 힘이 빠진 정책이라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죠. 생각보다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의 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측했던 내용이고 근본적 변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보다 더 세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책 타이밍의 문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값이 오르고 난 뒤에야 나오는 뒤늦은 대응이라는 것이죠.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정책 신뢰가 무너진다는 거죠. 또 하나 사람들은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30대나 40대가 대출로 비싼 집을 사면 결국 이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수가 위축되고 결국 경제 전체가 멈춘다는 것입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경제를 살릴 수도 없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하면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죠. 이제야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제도적으로 잡을 수 있는 틀이 생겼다 라고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특히 총리 직속 감독기구 신설은 반가운 조치라는 의견도 있죠. 또한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많습니다. 135만호 신규 공급.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즉 공급 확대보다 거래 활성화를 더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들이 많죠.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정작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청년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현실의 불평등인 것이죠. 요약하자면 많은 사람들의 평가는 이렇게 나뉩니다. 투자자 중심 시각은 시장 과잉 규제, 정책 불신 가중. 경제 분석 시각은 정책 타이밍 미스, 소비 위축 우려. 사회경제 시각은 감독기구 신설은 진전, 공급 대책은 현실성 부족 하다는 의견들입니다. 즉 누구도 완전히 찬성하지 않지만 이번 대책이 시장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시장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로 갈 겁니다. 일단 정책이 실제 거래를 묶고 심리를 냉각시켜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거래 절벽이 장기화되며 매물 풍기가 심화돼 가격 상승 압력으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변수는 심리입니다. 지금 시장은 실수요자보다 투자 심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정책이 심리를 꺾지 못하면 그 어떤 규제도 무력화됩니다. 결국 이번 대책의 파급력은 투자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갭투자는 사실상 막혔습니다. 증여는 세제 부담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대출은 점점 더 좁은 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돈이 이동할까요? 상업용 부동산, 지방 중소도시 혹은 해외 자산으로 자금이 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지금은 투자의 시대가 아니라 생존의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 정책이 정말 선을 넘은 것인지 아니면 이제야 선을 바로 세운 것인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증명하겠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예전과 다릅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는 끝나가고 정책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시장의 흐름을 읽는 눈, 그것이 지금 이 시대 부동산 투자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